자, 이제 스리랑카 불교 마지막 시간, 여덟 번째 시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총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세계 불교가, 여러 나라마다 정말 스님도 말씀하시듯이 제각각이죠. 뭐, 승복도 다르고, 또 계율도 뭐 똑같은 것 같지도 않고, 겉모양도 다르고, 절모양도 다르고, 다른데, 이렇게 각계전 투식으로 하던 거를 그래도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달라이라마 책 제목처럼 원 티처, 매니 트레디션스 그래서 많은 전통이 있지만은 스승은 하나잖냐. 그러면 우리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우리 불교들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하자. 뭐 이런 것이 당연히 필요한데 그동안에는 전혀 뭐 그런 게 없다가 스리랑카라는 데서 주도를 해가지고 뭐 세계 불교도 우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류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대담을 하고 계시는 오금 스님께서 그런 국제 불교에 관심이 많고 세계 불교 통합에도 관심이 많고 해서 한국 대표도 하시고 또 많은 경험, 많은 나라도 가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불교 여행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그 배경도 알고 보면 이게 스리랑카하고 직접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관점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 지금 8번에 걸쳐서 이제 신론 불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 식민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시아 불교 나라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스리랑카 불교가 아주 이른 시기에 이제 조금 이렇게 개방이 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불교도 1800년대 그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그 옥스퍼드 대학 몇 사람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일본 불교도 이제 근대화가 학문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스리랑카는 그 영국 식민지 경험을 하면서 그 이제 견문이 넓어진 거지, 견문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승려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고 또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전 시간에도 이제 담론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그 서양의 이제 학자라든지 이런 지성인들이 와서 이제 그 도움을 줬고 또 리즈 데이비트 같은 분들이 이제 빨리어를 연구해서 영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불교 학문의 어떤 기초적인 그 터전이 일찍이 이제 마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영어가 되다 보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어 이제 그 말라라 세케라는 분이 있어요. 말라라 세케라 이분이 이제 그 학자인데 이분이 그 대학 총장도 지내시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또 이렇게 그 세계 여행을 하고 어 그 영국에서 또 유학도 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불교가 국제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국제기구. 이 연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그 후원을 좀 받게 돼요. 하와이 가가지고. 하와이란 데를 가서 그 하와이에 그 하와이는 옛날부터 그 왕이 있거든요. 왕이.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그 이제 저 뭡니까 다르마팔라 아나가리카 다르마팔라 모두 이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게 되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말라라 세케라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을 이제 모으게 됐죠, 한 군데. 그래가지고 1950년 5월 달에 이제 테라와다,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뭐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이제 일본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또 바즈라야나 뭐 이렇게 해서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월드 펠로십 오브 부디스트란 걸 만들어요. 세계 불교도 우이회라는 걸 창립을 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그래가지고 한 2년간 그 여기서 이제 불교 기도 채택을 하고 이제 불기도 여기서 이제 논의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네팔대에서 1956년에 이제 확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이 예, 상자부, 대승, 그다음에 바지라야나 밀교, 금강승, 티베트 몽골 계통 말이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일불 제자인데 너무 그 여러 가지 것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많이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상자부하고 대승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교리 체계가 말이지. 그리고 스님들이 생활하는 거나 뭐 율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자. 그래서 세계 불교도 우일한 걸 이제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발족을 해서 1952년에 스리랑카 또 경제적으로 약하거든. 그래 도저히 그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미얀마로 이제 이게 갔다고. 미얀마로 본부가 미얀마 랭군 지금은 양곤이지만 옛날에 랭군이거든. 랭군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갔다가 또 거기서 또 태국으로 오게 돼요. 본부가. 태국이 조금 더 나아. 사정이 여러 가지로 교통이라든 이런 게. 미얀마도 그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 그냥. 스리랑카도 한번 가는데 힘이 들고. 그만만 해도 태국이 뱅콕이 아시아의 관문 아닙니까? 비행기 항공 노선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본부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첫 회의를 이제 스리랑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얀마 뭐 세 번째는 저 이제 네팔 응?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등등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세계 불교대회란 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영맥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불교 국가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수십 년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스리랑카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966년에 또 세계 불교 승가회라는 것을 또 스리랑카에서 만들었어. 월드 부디스트 승가 카운실 세계 불교 승가회. 거기는 스님들만 모여 스님들만. 세계 불교도 위에는 승가 제가가 합동으로 이제 연합기구고 세계 불교 승가회는 스님들만 순수하게. 그래서 거기서 스리랑카에서 1966년에 만들었다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계속 그 본부 역할을 하기가 힘이 드니까 대만에다 줬어요. 본부를 대만. 그래서 지금까지 대만에서 이제 본부가 지금 있고 회장이 이제 싱가포르의 그 스님이 이제 회장이 됐고 그 다음에 1970년에 이제 아시아 불교 평화회의라는 것이 이제 몽골에서 이제 창립이 됐고 그래서 3대 국제 불교 기구인데 어쨌든 그 WFB 월드 펠로십 오브 부디스 세계 불교도 위에 그다음에 상가 카운슬 이것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창립이 됐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좀 영어에 능통한 스님들도 많고 전 시간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영역을 많이 했잖아요. 3장을 영어로 영역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외국하고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성이 좀 뛰어나요. 스리랑카 스님들이 정보에도 밝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 국제회의 같은 데 가면은 거기가 스리랑카 스님들이 막 주도를 해. 사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기독교 그
개신교도 주로 옛날에는 뭐 영국, 미국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도 그 종교 무슨 대회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잘하더라고, 영어를. 주도를 해버리더라고, 지금은. 엄청 성장을 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불교도 똑같아. 처음에는 이제 뭐 영국 사람은 뭐 자기 나라 말이니까 뭐 미국 사람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스리랑카가 거의 주도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태국 스님들도 영어를 잘하고 또 티베트 스님들 영어를 잘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인도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또 한국이 좀 약해. 약하긴 약하지만 뭐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어쨌든 뭐 영국 가서 내가 태국으로 해서 스리랑카로 해서 인도로 해서 영국 가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 어, 듣고 말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내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고 일본 사람들도 영어에 약해.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스리랑카의 그 스님들이 국제성이 있다. 그것을 내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성을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적어도 한 1900, 뭐한 90년대까지도 스리랑카 스님들이 상당히 주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은 뭐 아시아 여러 나라 요즘 뭐 캄보디아랄지 이런데 그 베트남이랄지 이런 젊은 스님들은 잘합니다. 국제회의에 나가면은 아주 의사소통을 잘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시아 각 나라 불교 스님들이 유니버설 랭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란 게 뭐, 에저 세컨 랭귀지, 제2 외국어로서의, 지금 어떤 그, 지금 공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공용어가. 유니버설 랭귀지가 돼버렸다고. 예? 사실은 우리가 빨리어로 통해야 되는데, 또는 산스크리트로 통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영어로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발음도 좀 안 좋고 뭐 그냥 뭐 말을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어. 그렇지만은 서로 그냥 어렵게 이해하면서 그냥 떠들면서 같이 지금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 세계 불교 국제 기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응? 기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본 사람 뭐 싱가포르 사람 만나면 영어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똑같은 현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이제 중국은 우리가 한문이라는 이 한자 문화권이니까 필담을 통해서 중국 스님이나 한국 스님이나 신라 스님이나 고려 스님이나 일본 스님이나 중국 스님은 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한문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영어가 이제 그걸 대체한 거예요, 영어가. 그러니까 참 뭐 아주 어떻게 보면 뭐 재밌는 현상이랄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슬픈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간다든지 그러면 영어를 통하잖아요. 응? 영어를 통해서 그 저기 의사소통을 하고 말이야. 응? 이런 것이 이제 한때는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이 상당히 주도를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편화가 돼가지고 각 나라 스님들이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 스님들의 이제 역할이 좀 약화됐지만은 그러고 이제 이 또 스리랑카의 국제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스리랑카 절이 많습니다. 스리랑카 절이. 인구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스리랑카 출신 인구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갖다가 파고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영어가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절들이 많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신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불교도 처음에 그 이제 스님들이 갔을 거 아닙니까? 한국 스님들이 가서 이제 교포를 상대로 해서 이제 불교 포교를 했단 말이에요. 미국 가보셨잖아, 작가님도. 근데 그 신도들이 이제 다 늙어버렸다고. 늙어버리니까 그 이후로 쭉 그것이 이어져야 되고 이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신도 수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한 것이 이제 숭산 스님이거든요. 미국인 제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티베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그 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책도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또 다라이라마 같은 경우에도 내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영어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때 막 배우더라고. 개인 교수를 두고 계속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영어로 연설을 잘해요. 교리 같은 것도 불교 철학을 뭐 유창하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스리랑카 스님들이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명상 내지 이제 불교 교리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이제 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의 국제성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그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끝을 내고 뭐 작가님도 그동안 한 8번 정도 스리랑카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한번 좀 가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 느낌이. 왜냐하면 스리랑카 스님들은 같은 인도권이잖아요. 사람도 인도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뭐 거의 같지 뭐. 같고, 문화도 인도권 문화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고대 인도 불교를 갖다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 아무리 뭐, 미얀마니 뭐, 태국이니 상자부 불교가 있지만은, 태국 가서 느끼는 거, 미얀마 가서 느끼는 거하고 또 달라요, 좀 맛이. 스리랑카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통해서 옛날 인도 고대 시대의 어떤 그런 부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스리랑카에 가면 좀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미얀마로 넘어가는데 오늘날의 미얀마 불교라는 것은 사실은 스리랑카의 중세시대 불교다. 중세시대. 그리고 오히려 지금 현재 스리랑카 불교는 다시 미얀마나 태국에서 가져온 불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미얀마 불교에서 우리는 과거 1000년 전에 스리랑카 불교, 2000년 전에 인도 불교를 또 우리는 미얀마 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미얀마 불교는 인도 유럽어족은 아니지만 에, 티베트 버마 쪽에 그 원래 그 티베트에서 온 거거든요. 버마족이란 게. 그렇지만은 그 또 좀 다르거든요. 다르고 지금 세계 불교의 그 지금 저 양대 테라와다에서는 에, 그 미얀마 불교가 막강하잖아요. 또 바즈라야는 티베트 불교가 막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티베트 버마족들이 세계 불교를 또 이끌어가고 있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얀마로 한번 또 넘어가서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태국 불교하고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산책을 한번 하는 걸로 뭐 하죠. 오늘 스리랑카 불교 이 정도로 하고 작가님 한 말씀 하세요. 쭉 총평 겸해서 한번. 총평이라기보다도 이제 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상좌 불교의 뭐 본류, 종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쇠미했다가 다시 이제 역수입을 해서 이제 부흥한 그런 건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국제 불교를 할 때 불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삼귀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말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돼야지 뭐 같이 모였는데
중국말로 하고 일본말로 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어에 기본한 가장 음, 오래된 전승이니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뭐 이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비롯해서 삼기 다 오계도 똑같죠. 상자부 불교권은 다 똑같이 하지. 제 다르니까. 말은 그럼 따로따로 여러 번에 걸쳐서 삼기를 합니까? 그런 거 한다고 이번에는 테라와다 찬팅 그러거든. 아, 그다음에 마하야나 찬팅, 아하, 와즈라야나 찬팅 이렇게 한다고. 아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대개 이제 테라와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 다사, 다가와또 아라와또 삼마. 그다음에 붓당사랑 같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경 몇 줄 또 뭐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우리도 뭐 삼기 반야신경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우리는 음,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반야신경 할 때는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티베트 몽골은 또 자기들끼리 또 같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통일이 되지. 예, 그렇군요. 티베트, 몽고, 부탄, 시킴 뭐 이런 데는 또 나다크 이런 데는 또 자기들끼리 그 통하더라고 보니까.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남방 불교는 이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또 통하고. 어, 그러니까 뭐 재밌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조금씩 그 이제 할애를 하지. 무조건 한쪽만 하지는 않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음, 전통이 다르니까 전승이 달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 8시간 동안 스리랑카 불교 잘 배웠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남방 불교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되는 위안마 불교로 넘어가서 위안마 불교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었습니다.